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또 세율에 따라서 누진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요. 과연 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 세율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그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누진공제를 적용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누진세율이 어떤 의미이고 누진공제는 또 어떤 의미인지 라는 것들 좀 알아보고요.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해주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세액이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연간급여액, 연간급여액을 연간근로소득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봉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비과세 소득, 자가차량 운전보조금이라든가, 여기 식대라든가요. 그다음에 실업급여라든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 근로수당을 갖다가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주게 되면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이 총 급여액에다가 또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이 근로소득 금액에다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죠. 인적 공제라든가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라든가 이런 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을 내야만 하느냐?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이제 세액 감면이나 우리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든가 자녀 세액 공제, 그다음에 월세액 세액 공제 같은 걸 해주게 되죠. 이런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드디어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 결정세액이 우리가 내야만 하는 세금입니다. 내야 될 세금인데 이걸 내야 되느냐? 아니죠. 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을 매월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돼서 납부한 세금이 있죠. 이 기납부세 비교해서 이제 더 징수를 할 거냐, 아니면 환급을 받을 거냐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세액 계산 흐름이고요. 사업소득 한번 볼까요?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이 있으면요, 여기서 비과세 소득 이라든가 이제 분리과세 소득을 빼주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경비 같은 게 있겠죠. 원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필요 경비는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하느냐, 기장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해서 빼주게 되면 이제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 소득 금액에다가 세금을 갖다 부과를 하느냐?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소득 공제는 이제 근로소득자보다는 좀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공개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소득 공제를 받고요.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이제 드디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겠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이 결정세액이 나오고 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종합소득세 한번 알아볼까요? 방금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자, 종합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지금 여기 이 6가지 소득이 있죠.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총 받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이 총 받는 금액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죠. 총 받는 금액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자 소득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를 빼면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배당 가산액 등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배당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근로소득은 방금 봤습니다만 뭐 비과세를 빼고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나오면 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었다. 방금 나왔었죠. 사업소득도 방금 봤습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빼주고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면 사업소득 금액이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총 연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고요. 그러면 연간 연금소득 금액이 됩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네, 이 사업소득처럼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해주고요. 필요 경비를 빼주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여기 있는 이 금액들을 다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또 세금을 갖다 부과할 것이냐? 아니죠.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라고 해서 여기 인적공제,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공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죠. 물론 이제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공제하는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합소득 공제를 갖다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고 나면 드디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겠죠. 그럼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산출세액을 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고 결정세 이걸 내야 되는데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된다라고. 자, 그렇다면 이건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이고요. 다른 세금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지응연회, 상속세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보시면 다 뭐 설명은 뭐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이 소득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죠. 네. 이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한 이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들이요. 그렇지만 일단 과세 표준은 일단 정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이 됐든지 간에 위에서 각 세금별로 계산 그 흐름에 따라서 이 과세 표준은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이제 각 이 소득별로 아니면 각 세금별로 이제 세율이 법정 세율이 있습니다. 그 세율을 적용을 하면 결국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출세액이 나오면 또 이제 그 뒤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여러 가지 그 각 세금에 대한 그 절차들을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과세 표준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고요. 여기에 세율을 어떻게 곱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올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을 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계산할 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뭐 이런 것들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계산을 할 때 퇴직금 계산할 때도 이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하겠다, 뭐 기본 세율로 적용하겠다 라는 의미의 그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일반 세율, 기본 세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단 이거는 이제 지방소득세는 이제 별도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들어가지 않는 세율이라는 것이죠. 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자, 여기 방금 우리 과세 표준을 구했었죠.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쭉 바뀌면서 세율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6%, 15%, 24%, 35%. 점점점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걸 갖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율이 이렇게 되는 옆에 누진공제라고 있습니다. 이 누진공제가 이제 각 구간별로 지금 뭐 126만 원, 576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공제해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방금 봤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세금 계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과세 표준을 갖다 얼마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한 7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7천만 원이면 8,800만 원 이하죠. 그럼 옆에 있는 24%를 적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4%를 적용하면 얼마가 나오죠? 1,68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1,680만 원을 갖다가 내야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1680만 원에서 여기 있는 24% 옆에 있는 이 576만 원 이거를 빼주게 되거든요. 누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금액이 110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산출세액이 내야 되는 세금은 아니죠. 그 뒤에 또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왜 이렇게 누진 공제라는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이 누진세율이라는 게 아까 이 1,400만 원 이하는 6%가 적용이 되고요. 5천만 원 이하는 15%가 적용이 되고 8,800만 원은 24% 이게 적용이 됐었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8,800만 원에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별로요. 이 구간별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0원에서 1,400만 원 이 구간은 1,400만 원이죠. 이 1,400만 원은 6%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사이가 지금 3,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3,600만 원은 15%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있는 만약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의 15%가 아니라 5천만 원 안에 1,400까지는 6%를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에 1,400을 뺀 3,600만 원은 15%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 각 구간별로 5천만 원과 8,800만 원 사이 3,800만 원만 24%를 적용시키겠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7천만 원이라고 하면 8,800만 원 이하였는데 7천만 원 중에 1,400만 원 1,400만 원 몇 프로? 6%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84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간이 5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 안 되죠. 근데 5천만 원과 1,400만 원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가 아까 3,600이었죠. 이렇게 계산이 됐죠. 3,600은 얼마? 15%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냐? 5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400만 원과 3,600만 원, 5천만 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이 되려면 나머지 2천만 원이 남았죠. 8,800만 원 이하에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은 얼마? 24%다. 24%는 얼마? 480만 원이 계산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과세 표준이 7천만 원일 때 요 세 가지를 다 더해보면 1,104만 원. 똑같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이렇게 예를 가지고서는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누진세율은 방금 봤었죠. 자, 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이게 아까 7천만 원이었죠. 7천만 원이면 24%를 곱해서 여기는 24%를 곱해서 576만 원을 빼줘라. 그러면 아까 1,104만 원 나왔었죠.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합해가지고 1,214만 4천 원이 산출세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이게 1,400만 원 이하는 6%다. 1,400만 원은 6%다. 1,400만 원과 500만 원 사이 3,600만 원은 15%다. 15%가 적용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은 나왔으니 합한금액이 5천만 원 나왔으니 나머지 2천만 원은 24%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지 1억 2천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은 여기 35%를 곱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 1,544만 원을 빼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1,400은 6%, 여기 이 사이 3,600은 15%, 5천만 원과 8,800만 원 이 사이는 3,800이죠. 3,800은 24%. 그리고 나머지 8,800, 1억 2천에서 8,800은 뺄 나머지 3,200만 원은 35%를 곱해라. 그래서 이 나온 이 소득세 이거를 다 더하면 2,656만 원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5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억.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네요.
자, 15억은요, 10억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이 과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일단 1400, 네. 이 사이 3600, 3800, 6200, 그 다음에 1억 5천과 3억 사이, 네, 1억 5천, 3억 원과 5억 사이, 2억, 그 다음에 5억과 10억 사이, 5억.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10억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네, 15억이었으니까요. 나머지 15억에서 10억을 뺀 5억은 45%를 적용해라 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이것들을 다 더하고 보니 6억 한 9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네, 여기 있는 이 소득세와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지금 그 누진세라는 개념이 뭐냐, 또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 다음에 누진 공제라는 게 뭐냐, 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냐, 단순하게 세율 곱하기 누진 공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것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네, 그 컨텐츠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